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에 우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형에 대해서 저희 배워봤었고요.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형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워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수형, 실수형, 복소수형이 있다. 그리고 문자형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멈췄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숫자형, 문자형, 리스트형 이 정도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대부분의 그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파일을 열고 파일에 써주고 그리고 그 파일들을 한 줄씩 읽어나가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하는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필터를 하고 솔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놓고 파일, new 파일, 그리고 스크립트를 하나 열어 주겠습니다. 밑에다가 그래서 숫자형에는 정수형, 실수형, 복소수형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뭐 거기서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잘 맞춰줘야 된다. 파이썬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A는 스트링, 지금 이렇게 따옴표로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감싸게 되면은 그거는 스트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 거고, 이런 스트링 타입은 스트링 타입만의 그 연산 방법이 있다. 이렇게 곱하기 3을 해주면은 이 스트링을, 이 텍스트를 세 번 알려줘라,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변수로 지정을 해줬어도 여기서 얘를 정수로서 다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흡사한 연산을 해 주었을 때 실제 그 수학에서 사용을 하는 곱하기 3을 하게 해준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 타입을 맞춰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어떤 파일을 읽어온다든지 할 때 파일에서 읽어오는 기본적인 형태는 그 안에 숫자로서 데이터 타입이, 숫자로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읽어올 땐 전부 스트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는 타입을 쳐보면 스트링이죠. 제가 이거를 또 카카오톡을 닫아야겠네요. 카카오톡을 닫고, 지금 타입 A는 스트링 타입인 거죠. 스트링 타입이라는 건 텍스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이지만 1은 숫자로 바꿔도 문제가 안 생기죠. 인티저 A라고 해줘도 문제가 안 생기고, 플로트 A라고 해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B 같은 형태는 숫자 형태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 B 해보면은 invalid literal for integer with base 10 school,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인티저로 바꿀 수 없다. 플로트로도 당연히 바꿀 수 없겠죠. 그러니까 특정 형태에 있는 것들은 인티저랑 그러니까 숫자 형태랑 문자 형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음에 읽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거의 대부분의 형태들은 전부 다 텍스트 형태의 그 데이터로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정 형태들은
텍스트로만 읽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스쿨이라는 문자가 파일 안에 있었으면은 얘를 뭐 굳이 그러니까 숫자로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텍스트로 그냥 전부 다 처음에 읽어오면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부 텍스트로 읽어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보통의 분석이 시작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타입들 간에 얘는 지금 현재 숫자 타입이야. 얘는 텍스트 타입이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수형 타입. 지금 어떤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최진욱 학생분의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맞춰줘야 하고 그리고 실수형을 보통 플로트라고 얘기를 한다. 플로트라는 거는 부동소수점. 부동소수점으로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숫자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부동소수점 숫자가 정확히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실수랑은 정확하게 맞지가 않고 그 이유는 그 파이썬에서 이진 분수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5.55라고 얘기를 해줘도 실제 파이썬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숫자는 5.54, 999999999 어쩌고저쩌고 이런 숫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랑은 완전히 같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한대 숫자도 있고 복소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복소수 형태에서는 보통 수학에서 사용을 하는 i가 아니라 j로 그 허수부를 표현을 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형태 저희 뭐 유니코드, 아스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문자를 표현을 하는 건데 따옴표로 그 우리가 쓰고자 하는 텍스트를 따옴표로 감싸서 써주면 된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고 싶으면은 큰 따옴표로 감싸거나 아니면 escape, 백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따옴표 3개로 감싸면은 여러 줄을 여러 행에다가 하나로 묶어서 텍스트를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표현을 하고 싶었더라도 escape n으로 엔터 표시를 해주면서 여러 줄에 그 하나의 변수 안에 지정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뭐 얘기를 했었죠. 그냥 뭐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면 ABC 백슬래시 엔터 DEF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A를 보면은 이렇게 실제 우리가 써준 걸 보여주지만 프린트 A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엔터로서 나타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파일 안에다가 라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엔터로 나눠가지고 그 여러 줄로 라이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아직 저희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escape로 뭐 특수문자 입력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escape로 하면 뭐 작은 따옴표를 쓸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큰 따옴표를 큰 따옴표 안에다가 쓸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엔터 그리고 커서를 뭐 행의 앞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탭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슬래시 2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뭐 백슬래시 2개를 표현을 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 A, B, C 안에다가 백슬래시를 하나 써주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백슬래시가 나와요. 이 뒤에 특정 특수 문자를 지정을 하는 게 안 나오면 만약에 여기 n을 우리가 써주고 싶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 백슬래시를 우리가 실제로 써주고 싶다. 여기다가 백슬래시 2개를 해주면은 이제 escape n이 그냥 써지게 된다는 겁니다. 2개를 써주면은 1개로 텍스트에서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는
백슬래시 하나만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법 에러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만 넣어주고 싶을 때는 백슬래시 2개를 넣어주면 이런 것도 백슬래시가 하나만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 스트링 타입으로서 저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표기하는 방법, 그리고 제일 앞에다가 R을 붙여주면 여기서 특수문자로 인식, 백슬래시 다음을 특수문자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슬래시로서 스트링 안에 있는 어떤 텍스트로서 인식을 하게 해준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덱싱과 슬라이싱까지 저희가 배우면서 끝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덱싱, 슬라이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헷갈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해볼게요. 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상관없죠. University of 서울이라는 우리가 문자열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U를 가지고 오고 싶다. 첫 번째는 1이 아니라 0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0부터 카운팅을 한다. 파이썬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조금은 초반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n이 지금 뭐 하나밖에 없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주면 그 숫자에 부합하는 그 번째에 부합하는 문자를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은 1에서부터 5 그러면은 0, 1에서부터 2, 3, 4, 5 이 사이에 있는 NIVE를 잘라서 슬라이싱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사용을 해서 뒤에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뒤에서 두 번째 있는 U를 알려주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런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싱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이너스 5에서 뭐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이것도 슬라이싱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뒤에 있는 걸 다 나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해서 슬라이싱을 해서 서울이란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와 그 양의 점수, 응의 점수 둘 다 이용을 해서 같은 형태로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런 식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17번째 자리까지 해서 SEO라는 거를 알려준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이랑은 다른 건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거라서 써봤습니다. 여기에 이 점점 표시를 2개를 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준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면 뒤집어 줍니다. 그 문자열을 뒤집어서 우리한테 리버스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혀져 있죠. 이것들을 잘 어떤 부분들은 외워야 되지만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차이는 그냥 인덱싱은 한 글자 가져오는 거고 슬라이싱은 여러 글자 가져오는 거 그 차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슬라이싱은 특정 부분을 잘라서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거고 인덱싱은 딱 그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뭐 형태적으로는 크게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에는 메서드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함수, 연산자 얘기를 했었는데
또 메서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메서드는 특정 데이터 유형에 종속된 데이터 유형별 전용 함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뒤에다가 점을 붙인 후에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이블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씩 오늘 사용을 해보면서 한번 이 문자열 메서드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써있는 대로 한번 써보고 해보도록 하지요. University of Seoul in Seoul이라고 스쿨이라는 변수에 이 문자열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거는 count 메서드예요. school.count 점으로 함수를 가지고 온다고 했죠. 뒤에다가 이 변수 뒤에 점을 찍어주고 count 가로 열고 우리가 count하고 싶은 그 문자열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count를 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게 몇 개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S는 지금 2개 있죠. 서울에 2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문자랑 소문자를 구분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S를 하면은 1개 있다고 나옵니다. 1개 있죠. 유니버시티에.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fi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뭐 직관적이죠. 이름들이 전부 뭐 count 하면은 count 하는 거고 find 하면은 find 하는 거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자 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개 나오죠. find를 하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번째 대문자 S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 개 더 있죠. 이렇게 있을 때는 뒤쪽, 그러니까 find는 제일 앞에 나오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서부터 제일 앞에 나오는 거를 찾아줍니다. 그런 뒤에 보시면은 rfind라는 게 있어요. 이게 right find의 줄임말일까요? 아무튼 rfind를 해주면은 얘는 23번째라고 알려줍니다. rfind. rfind는 가장 뒤쪽에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리어일 수도 있고 right일 수도 있고 아무튼 rfind랑 find는 그렇게 다르다. find는 제일 앞에 있는 걸 가르쳐주고 rfind는 제일 뒤에 있는 걸 가르쳐준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번째에 있는 대문자 S 제일 뒤에 있는 걸 알려줬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find를 했는데 없는 거를 우리가 찾아달라고 했어요. 없는 문자를 찾아달라고 하면 find에서는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이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1번째 숫자는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find를 했을 때 없는 거를 우리가 찾아달라고 하면 -1을 알려준다. 여기에 뭐든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index라는 함수가 그 메서드가 존재를 합니다. index는 find랑 똑같은 일을 해줘요. 지금 보시면은 school.find 대문자 S 했더니 14, school.index 대문자 S를 해도 1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index와 find의 결정적인 다른 점은 index는 없는 문자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 에러가 나버립니다. 이게 코딩을 하면서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스크립트를 짜놓고 수행을 할 때 에러가 나면 그 스크립트 안에서 그 스크립트가 더 이상 그 에러가 난 부분에서부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A는
쿨점 인덱스 q 해주고, 자, 이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야겠죠. 먼저 저장을 할 때 아무데나 저장해 주시면, 이것도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저장하시는지 잘 생각을 해주세요. 우선 날짜, 번, 이름, 전산생물화 해주시고, .py 저장하고,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 이 코드가 돌아가는데, 이 print school.index 대문자 q 부분에서 에러가 나면서 이 a가 그 프린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제가 find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면서 돌리면 -3라고 알려주면서 코드가 끝에 success까지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 이 앞에 거 만약에 인덱스를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이 코드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서 멈춰버렸는데 find로 하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코드가 끝까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나냐 안 나냐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뭐 에러가 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find와 index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nd는 찾아줘 인 거고, 그러니까 찾아줘 그랬는데 없어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고, 없으면 인덱스는 이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려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rfind도 봤고요. 그리고 lower, uppe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ower라는 거는 WER 하고, 이거는 괄호 열고 괄호 닫는데 안에다가 아무것도 써주지 않아요. lower라고 해주면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저희 앞에 제일 앞글자 U랑 소문자, 대문자였던 S들이 전부 소문자로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대문자에 이 처음에 우리가 만든 이 스쿨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답을 알려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새로운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서 새로운 변수로 뭐 이렇게 변수명을 schoollower라고 해주면서 school.lowe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를 넣어주면 얘는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뀐 이 문자열을 이 새로운 변수에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바꾼 것을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얘를 또 upper라는 지금 저희 메서드가 있죠. 이 상태에서 lower를 .per, 이거는 말 그대로 lower는 전부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 upper는 전부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대문자로 전부 다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school은 이렇게 바뀐 정보들을 전부 변수에 또 지정을 해주는 것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repla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eplace라는 함수는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어떠한 거라도 저희가 그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은 그걸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메서드예요. 지난주에 replace를 제가 잠깐 그 문자열 형태에서 정수로 바꿔줄 때, 그러니까 쉼표로 표시가 돼 있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줄 때 잠깐 보여드렸었고, 어떤 학생분이 연습 문제에서도 그거를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replace 함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s를
Q로 바꿔줘. 대문자 Q로. 이렇게 하면은 서울이 쾌울이 됐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띄어쓰기를 대시로 바꿔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스쿨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 새로운 변수에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리플레이스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자열에서 이러한 문자열에서 띄어쓰기도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이냐? 만약에 띄어쓰기가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띄어쓰고 앞뒤로 한번 띄어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이 두 개는 보기에는 뭐 문자 같은 문자가 들어 있지만 앞뒤로 띄어쓰기가 있어서 스쿨 1이랑 스쿨 2는 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다른데 이 공백들을, 그러니까 뭐 파일을 다루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공백이 나오면은 나 공백을 없애줘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school2.strip을 사용을 하면, 스크립 가로 열고 가로 닫기를 하면 양쪽에 있었던 이 공백들이 사라졌죠. 띄어쓰기가 사라졌습니다. school2의 앞뒤에다가 고의적으로 띄어쓰기를 넣어줬는데 스트립을 사용을 하면 양쪽 다 없애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school2.strip 가로 열고 가로 닫기는 이제 그냥 school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왼쪽에 있는 것만 없애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lstrip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띄어쓰기는 남아있고 왼쪽에 있는 띄어쓰기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strip은 오른쪽에 있는 띄어쓰기만 사라지게 되고 왼쪽은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이 스트립, L스트립, R스트립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탭 표시들도 없애줄 수 있어요. 얘를 한번 들어보자면 school2, school3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탭키를 눌러도 되는데 저희 뭐 escape 키로 escape T 이렇게 하면은 탭키가 붙죠. 뒤에 거는 그냥 스페이스바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school2랑 school3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school2는 양쪽에 띄어쓰기가 있고 school3는 한쪽에 탭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탭 표시를 그냥 알려주는데 하면은 앞쪽에 엄청 많이 띄어져 있죠. 탭키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school3를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스트립을 해주게 되면 양쪽에 탭이랑 스페이스바가 다 없어졌죠. 이 얘기는 뭐냐? 탭이든 스페이스바든 어떠한 빈 공간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써 있죠? 공백 문자를 없애줍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뭐 L스트립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탭키를 없애줄 테고 R스트립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 띄어쓰기 한 칸 스페이스바를 없애줄 겁니다. 그리고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쿨에서
스플릿을 해주면 텍스트를 기준으로 문자를 여러 개로 나눠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school.split 그냥 이 상태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 떼서 문자를 하나하나씩 떼서 이런 괄호 안에 쉼표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죠. 리스트화 시켜준 거예요. 오늘 리스트에 대한 내용도 다 배워볼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형태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A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A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저희 school 0 하면 제일 앞에 있는 U를 줬죠. A는 지금 리스트예요. A에서 0 해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이 문자를 저희한테 줍니다. 지금 0, 1, 2, 3, 4 이런 식으로 리스트화 시켜준 거예요. 스플릿을 해주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스플릿 안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냥 이렇게 해줬더니 이 띄어쓰기가 돼 있는 자리들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뭐 B는 이 배웠으니까 또 활용을 해봐야겠죠. replace 띄어쓰기 가로 따옴표 따옴표 쉼표 따옴표 대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print B를 하면 띄어쓰기 자리들이 전부 다 대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 대시 표시로 나눠서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b.split 대시 엔터 해주면은 또 이 대시가 있었던 자리들이 전부 다 떨어져서 리스트화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B는 띄어쓰기가 없죠. 여기서 만약에 안에 있는 걸 지워줘 보겠습니다. 그냥 가로 열고 가로 열고 해주면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가로 열고 아무것도 안 쓴 상태로 가로 열고 가로 닫아주면은 띄어쓰기를 나눠주는데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있는 리스트가 되었죠.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그냥 걔를 통째로 리스트 안에다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읽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의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파일의 형태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줄을 커다란 하나의 문자로서 문자열로서 인식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리스트로 바꿔 스플릿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는 과정들이고요. 지금 당장은 안 와 닿을 수도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볼 거다. 근데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스플릿까지 해봤고 스플릿 라인스라는 게 있어요. 스플릿 라인스는 여기 밑에다가 또 여러 라인을 쓰고 싶으니까 한번 써보죠. 그냥 따옴표 하나로 써보겠습니다. B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Hello everyone. Enter. Escape N. My name is Escape N. 공성 하고 따옴표 닫겠습니다. 그리고 print B. 얘들은 다 하지마 얘기를 하고 F5키를 누르면은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고 저장하면서 시작이 되면 Hello everyone, my name is 동성이라고 B가 지정이 됐습니다. 실제 제가 써준 거는 이런 식인데 그 사이에 엔터 표시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줄로 데이터가 생겨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split lines라는 게 있어요. B.split lines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주면은 이렇게 각각의 줄을 하나의 객체로 넣어주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플릿 라인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이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 각각의 줄을 하나하나의 밸류로서 리스트 안에 넣어준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서드라든지 함수라든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코딩을 하고 이런 게 쉬워지겠죠. 그리고 is 알파, is numeric, is num, is rnum 뭐 이런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is 알파는 뭐 설명부터 읽고 들어가죠. 어렵지 않으니까. is 알파는 문자열이 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그러니까 is 알파벳이죠. 그리고 is numeric은 문자열이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is rnum은 알파벳 누메릭이겠죠. 문자열이 문자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뭐 그러한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씩 해보면 괄호 열고 한글 쓰고 이러면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할게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 서울 점 is 알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주면은 지금 저희가 넣어준 이 문자열이 전부 다 문자열 안에 전부 캐릭터만 있냐? true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 있으면 false로 나와요.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게 조금 헷갈리죠? 전 헷갈렸었어요. 이게 지금 문자열로 표현이 돼 있는데 is 알파 라고 했더니 이제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미는 뭐냐면 뭐 알파벳이나 뭐 글자냐 아니냐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형태냐, 그러니까 문자열에 있지만 숫자 형태냐, 글자냐를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한글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false로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시립대라는 거는 이제 얘는 여기서 또 코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시립대는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안에 코드가 있고 얘가 이 명령어 안에서 시립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립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false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 숫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숫자 형태냐, 영어 형태냐, 뭐 그렇게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s 알파. 그리고 is numeric은 숫자 형태가 있느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숫자 형태만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is numeric. 에러가 나죠. 잠시만요. 이거는 아마 파이썬 3에서 나온 형태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제대로 다 1. is numeric. 파이썬 2에는 이게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형태지만 파이썬 2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썬 2랑 3랑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실 굳이 저희가 뭐 알고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1이 숫자 형태냐 텍스트 형태이냐 알고 싶으면은 얘를 인티저로 뭐 바꿔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이즈뉴맥이라는 메서드는 파이썬 2에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is arnum 얘는 존재를 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서울 is arnum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예, is arnum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가 하나 들어가도 얘는 숫자나 알파벳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도 true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is numeric만 없다. 파이썬 2에서는 파이썬 3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고치는 거 그리고 인덱싱과 슬라이싱 사용을 해서 문자열들을 고칠 수 있고 뭐 카운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그러면은 지금 한 45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고 좀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ACGT 뭐 이런 DNA 시퀀스가 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 시퀀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퀀스가 있는데 이 시퀀스에서 ACGT 그러니까 A 몇 개, C 몇 개, G 몇 개, T 몇 개라고 각각 세고 출력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실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저한테만 보이게 저한테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그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쉬었다가 3시 5분까지 돌아오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하고 계신가요? 일단 답들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한 분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이 있고 스크립트가 있고 자,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이 답을 올려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A는 이렇게 변수로 제가 올려드린 시퀀스를 잡아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A.count ACGT 일단 1이다. 네, 사실 이거는 뭐 count라는 이제 메서드 사용을 해가지고 잘 카운트를 해주셨는데 ACGT를 각각을 세고 출력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야죠. 뭐 문제가 A랑 C랑 G랑 T랑 따로따로 카운팅을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뭐 문제의 의도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카운트 함수 잘 이용을 해주셨고 다른 분이 해주신 걸 보면은 이렇게 시퀀스를 잡아주고 지금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예. 네,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게 잡아주고 첫 번째 A 카운팅을 하는 거를 시퀀스를 카운트 A로 해서 카운트를 해주시고 C를 카운트를 하고
G를 카운트를 하고 T를 카운팅을 해서 각각 프린트 ACGT를 해주셨어요. 프린트 A 하면 A 3개 나오고 프린트 C 하면 C 5개 이렇게 코드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문제의 의도에는 이게 굉장히 맞는 답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뭐 매뉴얼로 한번 세볼게요. A는 하나, 둘, 3개 있죠. 그리고 C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G는 2개 있고 T는 3개 있습니다. 뭐 맞게 나오죠. 컴퓨터가 저보다 더 잘 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형태로 대부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분은 A라고 변수를 그 시퀀스를 지정을 해주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A.count A, A.count C, A.count G, A.count T 이런 식으로 해주셨습니다. 뭐 다 맞게 잘 해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쭉 보다가 아까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데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A 몇 개, C 몇 개, G 몇 개, T 몇 개 변수를 전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프린트 ACGT 해주셔가지고 3523 답이 나오게 해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이 프린트 함수 저희 앞에 배웠던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 저희 아직 그 함수 부분까지는 가지를 않았는데 함수를 지정을 해서 답을 알려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 거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뭐 질문하신 분 중에 그냥 각각 세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뒷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각각 세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아직 뭐 거기까지만 배웠고 뭐 굳이 좀 더 이쁘게 하자면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은 뭐 이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앞에 거랑 연결을 해서 한다고 하면 뭐 이런 식의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보시면은 저는 여기에 스트링으로 지정을 다 해줬죠. 왜냐하면 다른 형태 2개가 묶여서 나오게 되면 스트링이랑 인티저 오브젝트를 동시에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C라는 변수는 5라는 인티저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스트링이랑 스트링을 합쳐주고 싶으면 같이 스트링으로 그 데이터 타입을 맞춰줘야 된다. 그런 것도 뭐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겠죠. 이런 거는. 그리고 예, 여기 그 파이썬을 많이 접해 보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함수 지정을 하셔서 답을 올려주신 분이 있으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미리 카피를 해놨는데 DNA 변수에다가 그 시퀀스를 할당을 해주시고 def 함수를 지정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지정을 해서 일단 런을 해볼게요. 런을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F로 그거를 텍스트 스트링을 포매팅 한다고 하는데 이 포매팅을 하는 게 파이썬 2랑 3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났습니다. 어쨌든
이 코드를 스크립트에다 넣고 돌려주면 잘 카운팅이 됩니다. 어쨌든 뭐 함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여기 뭐 폼은 사용을 하셔서 루프 돌려가지고 잘 카운팅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예, 뭐 보통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카운트 함수 써서 카운트 메서드 써서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확인을 해서 제가 또 점수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또 쉬고 왔으니까 문제를 하나만 더 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번엔 그냥 시퀀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심심하니까. A 이런 시퀀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DNA 시퀀스를 오타가 있네요. 시퀀스에 리버스 컴플리멘터리 시퀀스를 5'에서 3'으로 대문자로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라. 이것도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앞에 그냥 카운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잘 곱씹으시면서 코드를 만들어서 올려봐 주세요. 아, 연기 서열을 모두한테 안 올렸네요. 제가. 연기 서열 올려드렸습니다. 리버스 컴플리멘터리 시퀀스입니다. 뒤집은 다음에 거기에 상보하는 서열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보 서열은 A는 T, C의 상보 서열은 G, T의 상보하는 서열은 A는 C, C는 G, T는 A, G는 C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리버스 시키고 그 각각의 A는 T로, C는 G로, G는 C로, T는 A로 바꿔주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일단 처음에 리버스 컴플리멘터리로 시퀀스를 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나왔던 답이 어디 보자. 약간 이제 혼동이 오죠. 처음에 나왔던 답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거고 뭐 대문자로 써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퍼라고 되어 있는데 컴플리멘터리 시퀀스가 아닌 거죠, 사실. 이거는 뒤집기만 한 겁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명령어를 써주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A는 뭐 밑에다가 써볼게요. A는 T로, C는 G로, G는 C로, T는
A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얘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동을 겪은 게 아무래도 그 부분이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 A에서 A를 먼저 T로 바꿔줘요. 이렇게 해주면은 뭐 얘를 A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뭐 T를 또 A로 바꿔줘요. 잘못 썼네요. 다시 이 상태에서 A2는 A1점 이거를 많이 하셨죠?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에 첫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죠, 사실. A를 T로 바꿔주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T를 A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바꿔준 T들이 또 A로 전부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파이썬에서 대문자랑 소문자 구분을 한다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replace 계속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A는 T로, T는 A로, C는 G로, G는 C로 전부 다 바꿔주면 처음에 ACCTTGA 머시갱이가 A는 T 소문자 T로 바꿨고 C들은 G로 바뀌었고 T들은 A로 바뀌었고 왜냐하면 앞에서 대문자 T로 안 바꿔줬으니까 대문자 T랑 소문자 T가 바뀐 거랑 안 바뀐 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연결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뒤집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뒤집혔어요. 그리고 얘를 대문자로 또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G는 C, A, T, A, G, T, A, G, T, C, A, A, G, G, T 라는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지금 전부 다 오늘 나온 거죠. replace 함수. replace를 사용을 하신 건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 안에 약간의 팁이 들어 있었죠. 대문자로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라 라는 거는 어쩌면은 생각을 해보면 소문자가 필요로 하는 코드일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조금 반영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분이 계셨냐?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A는 이런데 자 시퀀스로 사용을 하셨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A를 전부 Z로 바꿨어요. 그리고 T는 전부 다 Y로 바꿨어요. 다시 그리고 C는 전부 다 X로 바꿨어요. 약간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T 잠시만요. CATM. 그래서 두 번 바꿔서 해주신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딴 거 먼저 볼게요. 이거 좀 헷갈려서.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비슷한 형태로 해주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비슷한 형태로 해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제일 많은 답이 그냥 바로 대문자로 바꾸려다 보니까 바로 대문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바로바로 A를 T로 바꾸고 T를 대문자 A로 바꾸고 하려다 보니까 꼬여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금 웅용편이었죠, 웅용편. 그러면은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A2는 A1을 또 리플레이스를 해주고 A3는 A를 대문자 T로 바꿔주고 A2는 소문자 T를 대문자 A로 바꿔주고 이분은 그냥 T를 T로 소문자 T로 바꿔주고 원본을 바꿔주신 거네요. 그죠? 원본을 바꿔주셨어요. 바뀌기 전에 애들을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대문자로 바꿔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끝에 가서 A6 해주면은 TGG, AACT, GATG, AC CA, TA, GT 이게 저도 헷갈리네요 이제. 아이 참. 예, 이분 다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국에는 바뀐 거랑 안 바뀐 거 잘 구분을 해주는 게 제일 키겠죠, 코드에. 질문 중에 replace를 and로 다 이어도 되나요? and로 읽는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and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얘인 거예요. A가 T로 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얘에다가 바로 또 뒤에다가 replace를 또 계속 해주면은 이 스트링을 계속해서 변환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문자 T가 소문자 A로 바뀐 애가 또 되는 거고 그 뒤에다 또 replace를 붙여주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본인이 잘 만들기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제가 원했던 건 우리가 배웠던 이 문자를 뒤집어 주는 거랑 대문자로 만들어 주는 거 replace를 잘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랬고 그 외에 그러니까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대문자랑 소문자 구분을 하는 거를 이용해서 꼭 대문자 소문자가 아니라 다른 문자를 사용을 하셔서도 답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으니까 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저장을 해놨다가 좀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수를 잘 매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플레이스 사용하시고 뭐 다른 함수들 다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다 부분 점수가 있을 거고 뭐 물론 정답을 잘 만들어 주신 분한테 점수 100점이 제일 많이 될 거예요. 자, 뭐 따로 질문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수업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예, 예. 네, 너무 길어가지고 채팅창에 안 들어가서요. 코드가 너무 길어서 채팅창에 안 들어가나요? 예, 예. 그럼 한번
한 줄씩이라도 뭐 채팅창에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럼?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길게 해도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아닌가요? 길어도 맞으면 돼요. 맞으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그 하실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풀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냥 수업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뭐 수업 나왔던 내용 가지고 방법 뭐 답은 이거 말고도 정답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코딩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어, 깔끔하게, 더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게 경험이 쌓이는 건 것 같고, 물론 제가 한 이 코드보다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모른다기보다는 저보다 훨씬 예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어떤 분이 포매팅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넘어가요. 포매팅을 사용을 해서 답을 출력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문자를 포매팅.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포매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포매팅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문자열을 그 만드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걸 쓰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eat three apples 라는 문장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똑같은 문장을 쓰면서도 뭐 다르게 만들 수가 있죠. B는 3 이렇게 해놓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바꿔주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얘를 C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번 얘가 3으로 들어가면 뭐 계속 3인데 아무튼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 여기 스트링이랑 인트저랑 섞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뭐 써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 문자를 포매팅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포매팅은 어떤 약간은 코드를 사용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포매팅에 사용을 하는 명령어들은 이런 %d, %s, %c, %f, %o, 표시, x,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살펴보면 %s는 문자를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써주고 중간에 우리가 퍼센트 문자열을 끝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퍼센트 표시를 해주고 거기에 들어갔으면 싶은 거를 뭐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퍼센트 %s 자리에 가서 퍼센트 다음에 나온 5가 들어갔죠. 근데 이 s는 문자 열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뒤에다가 뭐 아무 말이나 써주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를 문자열이 아닌 걸로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트링이 아니니까. 근데 숫자는 또 들어가요. 560개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텍스트를 넣어주고 싶으면 다운포를 쏴서 문자열을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C 표시를 해주면은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문자 한 개만 넣을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C 표시를 해주고 %를 해주면은 문법적으로 그냥 영어 문법적으로 안 맞네요. 여기 A 한 글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C 가지고는 두 글자는 안 돼요. 그리고 1이라고 넣으니까 유니코드가 들어가 버렸죠. 예, 여기서부터 코드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뭐 간단한 방법 그냥 S 쓰면 되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문자 열 중간에 %S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닫힌 다음에 % 뒤에 넣고 싶은 단어를 넣어 주시면 그 문자가 %S가 들어간 자리에 가서 나온 문자 열을 우리한테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에러가 난 이유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긁어 붙이다 보니까 다운표 표시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읽혀줄 때 미리 변수 지정을 해줘서 그 변수를 넣어줘도 똑같이 인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d apples %d는 정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뒤에다가 이 변수를 넣어주면 이 변수 넘버에 할당이 된 숫자 3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넣어주는 문자열을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S는 이렇게 해주면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S라고 쳤을 때 이 명령어가 남게 되는 게 아니라 end product인 i3 apples가 이 변수에 할당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문자열 포매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포매팅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 어떤 게 있는지 다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문자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rate is %S 그리고 숫자 길게 써줘도 이 숫자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전부 들어가 줄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S 쓰는 게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매팅을 할 때 한꺼번에 2개 이상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넘버는 10, A는 3, 문자열로 다운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A는 IA %D apples so I would S days % 해주고 2개를 동시에 넣어주는 거는 괄호 열고 그 두 개에다가 저희가 넣어줄 value를 둘 다 넣어주면 지금 2개가 필요하겠죠. %d랑 %s. %d는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s는 어떤 문자열이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2개를 다 넣어줄 것들을 적어주면 이렇게 정수 10과 14, 3days였던 day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여기다가 똑같이 굳이 변수를 지정을 안 해도 가능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d, %s
포매팅 해주는 명령어 2개를 넣어줬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만 줬다 value를 그러면은 에러가 나겠죠. not enough arguments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 값을 넣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2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d가 아니라 %s 표시를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그리고 이 % 표시를 이 문자열 안에다 넣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 표시를 넣어서 error is %d 몇 프로 에러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 표시가 하나만 들어가면 얘가 뭔가 명령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이럴 때 이 % 표시를 스트링 안에다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전에 우리 백슬래시 2개 넣었던 것처럼 % 표시 2개를 넣어주면은 %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의 길이를 정해준 다음에 우리가 넣어준 스트링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은 보시면은 지금 또 따옴표 에러가 나는데 이렇게 %s인데 그 %s 사이에다가 10이라고 써주고 뒤에다가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문자열을 넣어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칸의 문자열을 만들고 제일 뒤에다가 이 우리가 적어준 이 문자열을 제일 뒤쪽에다가 붙여서 스트링을 문자열을 저희한테 반환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결과로 줘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10이라고 해서 넣어주면은 마찬가지로 10칸짜리 1, 2, 3, 4, 5, 6, 7, 8, 9, 10 10칸짜리 스트링을 만들어주면서 넣어준 이 %s 자리에다가 넣어달라고 한 스트링의 제일 왼쪽에 붙여가지고 스트링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f 그러니까 부동 소수를 넣어주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어주면서 거기다가 여기 실수를 넣어주고 뒤에다가 0.1, 2, 3, 4, 5, 6, 7, 8 이라고 넣어주면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만 해서 이 값을 넣어줍니다.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마이너스 빼고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여기다 넣어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앞에 정수 부분에다가 10.4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앞에 %10s와 같이 10자리 스트링을 만들어주고 1, 2, 3, 4, 5, 6, 7, 8, 9, 10 10자리 스트링을 만들어주면서 플러스 10이니까 이 우리가 넣어줄 스트링을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알려주는 스트링을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 문자열 포매팅. 예, 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상황에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맷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문자열 포매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포맷 함수도 앞에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은 문자열 안에다가 문자열을 만들어주고 특정 뒤쪽에다가 value를 써줘서 넣어주시고 싶은 값에 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울퉁불퉁하게 생긴 괄호를 묶어주고 0으로 써준 다음에 포맷 이
괄호에 있는 자리에 넣어줄 값을 써주면 이 포맷 함수 안에서 나온 이 3이라는 숫자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도 넣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앞에 보였던 뭐 %d, %s 이런 거보다는 조금 쉽죠 또.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값을 또 넣어주고 싶다. 아니 뭐 그냥 이 값을 두 번 넣어주고 싶다. 이러면은 똑같이 0, 0 해주면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 뒤에 3 들어간 0번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0서부터 센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이 숫자가 두 개 다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1이라고 써주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값을 갖다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값을 두 개를 넣어주면 I 3 apples, so I was sick for 10 days. 30 이런 식으로 뒤쪽에 넣어준 두 개의 값을 순서대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숫자를 여기다가 두 번째 값을 주고 여기에 첫 번째 값을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숫자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죠. 조금 지겨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무시를 하고 그리고 문자열, 특정 개수의 특정 길이의 문자열을 만들고 거기서 뭐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에 붙이고 그러한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10s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 그랬죠. 그럼 비슷한 거를 이 포맷 함수를 사용을 해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하고 오른쪽으로 벌어진 이 표시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괄호로 묶어 주시면 이 안에 hi라는 문자열을 넣을 때 10칸짜리 문자열을 만들면서 넣어준 스트링을 이 문자열을 왼쪽에다가 붙여서 우리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아까 -10 붙였을 때랑 마찬가지로 반대로 꺾은 선을 해주면은 이제 또 10칸짜리 스트링을 만들면서 오른쪽에다가 이 넣어주고 싶은 스트링을 붙여주면서 우리한테 값을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에 이번에는 위로 꺾은 선 표시, 위로는 Shift 6번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위로 쐐기 모양 이거를 해주면 10칸짜리를 만들면서 가운데다가 해줍니다. 숫자를. 그리고 위로 꺾은 선 표시에다가 이 앞에다가 또 이퀄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 이퀄 이 사이에 있는 이 문자를 남은 칸에다 다 채워줘요. 느낌표 해주면 느낌표를 채워주죠. 그러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꺾은 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왼쪽으로 하이를 붙여주면서 나머지 칸을 느낌표로 붙여주고 오른쪽으로 해주면 또 반대겠죠. 그리고 소수점을 나타내주는 게 있었습니다. 소수점을 여러 자리를 넣어주어도 여기서 0.4f라고 해주면은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만 반환을 해주는 포매팅이 있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에 또 포매팅을 해주는 포맷 함수가 있겠죠. 그게 이거예요.
괄호 열고 0, 점점 0.4f, 그러니까 앞에 그 퍼센트 %f랑 동일하게 f라고 표시를 해주면은 소수점 아래 그 실수를 가지고 오는데 그 실수에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우리한테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는 포맷 함수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소수점 아래 네 번째까지만 알려주는데 여기서 반올림을 해버렸네요. 그죠?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알려주게 된다. 반올림을 해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이랑 마찬가지로 10.4를 우리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0칸짜리를 만들면서 1, 2, 3, 4, 5, 6, 7, 8, 9, 10 10칸짜리를 만들면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만 가져오고 걔를 오른쪽에다가 붙여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퍼센트랑 백슬래시랑 마찬가지로 이런 괄호 모양을 우리 스트링 안에다가 가지고 있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괄호를 두 개씩 넣어주면 괄호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된다 라는 데까지 해서 포맷 함수를 이용한 문자열 포매팅 부분을 저희 배워봤습니다. 예. 사실 설명을 하면서도 계속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지겨웠는데요. 예. 그러면은 저희 오늘 리스트까지 가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도 4시가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